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하회했었죠.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도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자면은 7,000선에서 단 4거래일 만에 6,500선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는데요. 바로 AI 거품론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된다면은 이것을 또 정규장에서 소화하는 금요일장까지 미국이랑 우리랑 또 상방이 됐던 하방이 됐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가 될 텐데요. 자세하게 오늘 먼저 진단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긴급진단 아임증권의 박상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은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의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점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될까요? 예, 뭐 일단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냐 여부가 일단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과연 그 눈높이를 넘을 수 있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해 줄지가 일단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AI에 대한 과열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뭐 3분기 실적은 뭐 어느 정도는 뭐 시장 예상치를 좀 맞출 것 같은데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가이던스일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까지도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 흐름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 자체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AI 투자와 관련된 수익성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내년도 실적 전망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그 다행스러운 건 젠슨왕 그 CEO 자체가 내년까지 한 5천억 달러의 어떤 매출 자체를 이미 뭐 확보했다라는 어떤 뉴스 기사를 조금 보게 되면 조금 시장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갖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모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되고 이것을 시장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평가가 또 극명하게 엇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증시의 반응은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최근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상당히 그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시장이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AI 사이클에 대한 뭐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 실적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기업들에 대한 우려들, 특히 이제 최근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 빅테크들의 그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부도 위험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엔비디아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특히 이제 미국의 단기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인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 빅테크들의 CDS 프리미엄 자체가 좀 안정을 찾을지 여부 자체도 결국은 우리가 시장이 그 바라보는 AI 사이클에 대한 척도가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사실은 좀 저희가 내놨을 때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좀 저희가 오히려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뭐 엔비디아 이외에 지금 빅테크들의 어떤 CDS 프리미어라든지 이러한 자금 경색 현상 자체가 완화가 될지 여부가 좀 또 다른 좀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발빠르게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이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정부와 시장 개입이 사실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 1,470원대에서 상단을 좀 확인시킨 부분은 좀 분명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 최근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열론, 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단기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달러 유동성 부족, 뭐 이러한 갖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의미 있게 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방정부의 어떤 폐쇄
종료 이후 좀 기능 자체가 아직 100% 정상화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정상화돼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또 지금 다음 달 초에 있을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이 부분을 조금 시장은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그 1,300 한 5, 60원 정도의 좀 박스권 움직임이 유지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미국의 어떤 경제라든지 또 유동성 흐름 자체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외국인 자금, 특히 이제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자체가 12월에 다시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말 환율 자체는 현 레벨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준에서 조금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자금이 12월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 관점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든지 이러한 흐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뭐 일부 우려는 제기되고 있지만 AI 관련 기업들의 자본 지출 이 부분 자체도 여전히 왕성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반도체 랠리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그 낙수 효과를 사실은 상당히 누릴 수 있는 국가는 뭐 대만이라든지 한국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2월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매수 관점에서 사실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M증권의 박상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